지지의 사이다 썰 모음. 윗집이 이사 온 후 우리 집에는 지옥이 시작됐다. 일단 윗집 인간들 구성원은 엄마, 아빠, 초딩딸, 초딩아들 총 4가족이다. 난 살면서 층간소음이라는 걸 말만 들어봤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층간소음의 첫 시작은 윗집이 이사 온 날이었다. 한밤중까지 가구 끄는 소리,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짐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한참이 됐는데도 층간소음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재수생이라 거의 집에서 공부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시끄러웠다. 그래서 엄마가 참으라고 말렸지만 윗집에 찾아갔다. 저기 아랫집인데요. 네? 그런데요? 너무 쿵쿵 소리가 나서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안 뛰었는데요? 자꾸 쿵쿵 소리가 나고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 알았어요. 사과 한마디 없는 재수없는 말투였지만 그래도 얘기했으니 조용히 하겠거니 했다. 그런데 전혀 조용해지지가 않았다. 오히려 항의를 한 후에는 더 심해졌다. 그리고 윗집은 주말 부부였는데 주말에는 소음이 말도 못했다. 윗집 남자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혼신을 다해 놀아주는 매우 가정적인 새끼로 집에서 레슬링, 술래잡기, 눈 감고 채기 등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났다. 게다가 아이들 뛰는 소리 못지않게 그 집 부부 발망치 소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 윗집 남자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100kg이 넘는 거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아빠 못지않은 멸치였다.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 아랫집에서는 우리가 내는 발소리인 줄 알고 집에 찾아올 정도였다. 그래서 주말에도 도저히 집에서 쉴 수가 없었다. 에이씨, 도저히 못 참아. 가서 한마디 하고 와야겠어. 그래, 다녀와 여보. 아빠, 살살하고 와. 그냥 이거 끼자. 저런 것들 상대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지 뭐. 보다 못한 엄마가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4켤레 사서 윗집의 편지와 함께 현관문에 걸어두고 온 적도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 윗집 여자가 슬리퍼를 우리 집 앞에 다시 놓고 갔다. 화가 난 엄마가 부녀회장 아주머니에게 윗집 얘기를 했더니 아주머니 말이 그 집이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매트도 전혀 깔지 않고 아이들은 걷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닌다고 했다. 나는 그때부터 정말 정신병이 생겨서 공부고 뭐고 윗집에서 소음을 내나 안 내나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았다. 층간소음 카페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면 효과가 좋다는 글을 보고 다이소에서 고무망치 2개를 사서 천장을 마구 쳐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육가가령 굴리는 소리와 함께 더 심한 소음이 보복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한창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윗집 남편놈이 문을 두드렸다. 아니, 왜 맨날 천장을 콩콩 치고 지랄이야. 애들 노는 소리도 이해 못하면 팍팍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 안 그래? 애들이 집에서 뛰면 혼을 내서라도 말려야죠. 그냥 냅둬요? 몇 번을 말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치는 거죠. 아,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 가서 사시던지. 니는 어릴 때 안 쪘어? 한 번만 더 망치로 두들기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알았어? 거의 반 협박이었고 난 솔직히 좀 무서워졌다. 그래서 더 이상 고무망치 복수도 하지 못했다. 정말 법만 없으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우리 오빠가 전역을 해서 집에 백수로 있었다. 오빠가 휴가 나와서 층간소음을 들어본 적도 있었고 내가 얘기를 몇 번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복학할 때까지 매일 집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반 미쳐가기 시작했다. 헬창에 다혈질인 오빠는 그때부터 나 대신 윗집에 가서 항의하고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다. 항상 혼자서 싸우다가 전투력 있는 오빠가 아군이 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어느 주말 밤 12시까지 역대급으로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오빠가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윗집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경찰까지 불렀다. 선생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렇게 찾아와서 벨 누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터폰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못합니까? 노상방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고성방가 말씀이신가요? 층간소음은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 수밖에. 경찰관들이 출동해도 관련법이 없으니 해결해 주실 수가 없었다. 대화도 안 통하고 고무망치도 안 통하고 나는 전의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살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빠가 윗집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만 되면 나갔다 오기 시작했다. 저기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학교 가니? 별꼴이야 정말? 오빠는 매일매일 평일 그 집 아이들 등교 시간이 되면 계단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들어왔다. 그러던 주말 윗집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너 뭐하는 새끼인데 맨날 남의 집 앞에 앉아있어? 쳐 맞고 싶어? 아우, 안 때려! 안 때린다. 참는다. 이후에도 오빠는 멈추지 않고 한 달 가까이 그 짓을 계속했다. 윗집 여자는 부녀회 아주머니에게 아랫집에 정신병 걸린 아들이 산다며 자기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섭다고 하소연을 했다. 자기, 나야. 이제 매트도 사서 깔고 집에서 쓰레빠도 신고 다닌다고. 광식이 올라오는 것 좀 그만 해달라네. 진짜 조용히 살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거죠, 애기 엄마?
그렇게 우리는 윗집의 항복을 받아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가 든든하고 쓸모있던 순간이었다. 가끔씩은 다시 지랄맞은 발소리가 5분 이상 들릴 때도 있었는데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면 금세 조용해졌다. 윗집아, 제발 인간답게 좀 살자. 어? 나는 34살 워킹맘이다. 퇴근 후 집에 가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다. 얘, 너 퇴근했지? 오는 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라. 애비도 여기도 오라고 했어. 왔어요? 도착하니 오늘도 역시나 밥은 하나도 안 차려져 있다. 얘, 그것 좀 다듬어라. 아, 뭐야? 여태 밥 안 됐어? 다 됐어,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얼굴 자주 보니까 얼마나 좋니? 나는 너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한다. 내 딸처럼 생각해. 그래 언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 항상 이런 식이다. 밥 먹으러 오라는 소리는 밥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치우고 가라는 뜻이다. 야, 내가 식모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면 맨날 밥 차리고 치우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시냐? 아가씨도 그래.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하는 거를 못 봤어. 야, 어머니가 너 딸 같아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하나 이해 못해? 설거지 좀 했다고 죽냐? 하여튼 까탈스러워. 주말이다. 주말은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불청객들이 방문한다. 얘, 애기 똥 쌌나 보다. 기저귀 좀 갈아줘라. 어머님, 저 큰애 씻겨요. 어머님이 좀. 난 못해. 어머님은 손주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다. 언니 살쪘다. 관리 좀 해요. 그래, 너 너무 보기 싫다. 배가 그게 뭐니? 나는 애 둘 낳고도 배가 군살 하나 없었는데. 그러다 오빠 바람나도 난 몰라.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기분 나쁘게? 얘가 너 친언니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질색을 해? 그러게 누가 무식하게 먹고 찌래? 우리 아들 야구하고 와? 엄마, 우리 저녁 먹고 가자. 그래, 저녁하기도 귀찮다. 아빠도 일로 오라 그래. 나에겐 주말도 없다. 결혼하고 나서는 밤낮 아무 때나 집이 점령당한다. 나도 주말엔 좀 쉬고 싶다. 내가 애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님 아가씨 밥상까지 차려내야 돼? 난 언제 쉬냐고. 진짜 지긋지긋해. 엄마 같아 너 딸 같아서 자주 보고 정 붙이려고 하는 건데 넌 매사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딸 같아서 그런 건데. 딸 같아서, 딸 같아서, 딸 같아서. 그래서 나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보기로 했다.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일찍? 오늘 퇴근 일찍 했어. 밥 없어요, 밥? 아니, 밥 있다. 아이씨, 내가 언제 밥 달라고 했지? 개밥 달라고 했어? 안 먹어! 아니, 아빠! 치킨 시켜줘. 치킨 먹자. 하니콤보 시켜, 빨리빨리. 아니, 뭐야? 이 시간에 여기 있네? 가서 애기 안 봐요? 야, 놈의 기집애야. 지금 몇 시야? 얘, 너 왜 애를 때리니? 어머님, 난 아가씨가 이 시간에 막 싸돌아다니자. 큰일 날까봐 걱정돼서. 내 친동생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내 친동생 같아서 서운하네 진짜. 너 한 번만 더 늦게까지 싸돌아다녀봐. 머리털 빡빡 밀어서 비구니로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 이 기집애야? 우리 손주들 왔어? 얘, 점심에는 우리 탕 좀 끓여 먹자. 냉장고에. 나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럼 애들은 밥은 먹여서 왔냐? 먹긴 개뿔 뭘 먹어요. 어머님이 먹이면 되지. 맨날 애들 데리고 주말에 안 온다고 손주 보고 싶어서 못 빠진다면서요. 이따 저녁에 올게요. 어머님, 지금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간다. 엄마, 오지 말라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우리 집에 없다. 언제는 딸 같은 며느리가 좋다면서? 그날 저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밥도 안 차려놓고 잘한다. 평소 남편은 집에서 한 반찬이 아니면 절대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경황이 없어 밥을 차리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도 남편이 신경 쓰여 계속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그만 부엌에서 불알이 떨어진 채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했냐 안 했냐? 평소 시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린 죄를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댁은 종갓집이고 아흔이 거의 다 된 시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첫째 딸을 낳았을 때는 시댁에서 아이 이름 갖고 아무 말도 없었는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시댁에서 꼭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에서는 꼭 돌림자를 써야 해요. 돌림자가 평범했으면 그냥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림자가 무려 년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부모인 제가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년이라니요. 저 돌림자에는 아무리 다른 글자를 섞어봐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보, 년자 돌림은 진짜 못 쓰겠어. 자식 이름은 부모가 짓는 거잖아. 큰애 태어났을 땐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족보에만 돌림자를 올리고 출생신고는 우리가 지은 이름으로 한다고 얘기해보자. 요즘 그러는 집 많다는데. 아버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돌림자 안 쓰겠다고 꼭. 저희 남편은 평소 시아버님을 너무 무서워했지만 제가 하도 닥달을 하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돌림자를 안 쓴다고? 이 후레 자식이 조상님들이 무덤에 있다가 일어나겠다 이놈아. 남편은 도저히 할아버님 아버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 그냥 따라주면 안 되냐고 제게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 그럼 2년 전년 으로 지으면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내가 빨리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아버님은 장명소에서 년자가 들어간 이름 몇 개를 받아오셨고 여기서 고르라고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난 엄마야. 내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이름을 왜 내 맘대로 못 지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저는 눈 뜨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출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통보를 했고 결국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막대 먹었다며 노발대발 하길래 그럼 애기 이름 돌림자 써서 다시 개명할게요. 대신 성은 제 성 따를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후 1년 가까이 시댁이랑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가 아쉬웠겠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먼저 명절 때 오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철수야. 할아버지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은 하시지만 결국은 제가 지은 이름으로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직접 저희 아이 이름을 지었다는 게 결혼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해도 빠짐없이 시댁 식구들과 여름휴가를 같이 갔었는데요.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시누이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일에 가평 펜션 예약 완료. 알았다. 이게 뭐지? 여보, 20일에 가평 펜션 예약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이번 여름휴가 가평으로 가자네. 작은 이모 있는 데 있잖아. 또! 이번엔 우리 식구끼리 호캉스 가기로 했잖아. 아, 거긴 주말에 가면 되지. 그냥 다 같이 가. 엄마 서운해. 결국 여름휴가를 시어머니 여동생이 사는 가평 근처의 펜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꼭 따로 움직이면 되는 걸 신우가 한 차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우겨대서 저희 차로 시부모님 집, 신우집까지 집집마다 태우러 가야 했죠. 그렇게 이동 시간이 길어지니까 큰애가 차 안에서 멀미를 해 칭얼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왈 아유,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보채니?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얼마나 순했는데. 그렇게 차에서 멀미하는 아들 달래며 개고생을 하고 시이모가 사는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손도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추 씻고 세팅하고 할 때 약간 도와주고 고기 굽는 신용을 좀 하더니 이내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목마르다. 올케, 가서 물 좀 갖다 줘. 아가, 소주 좀 갖고 와라. 예, 수박 좀 잘라 먹자. 저는 도착하자마자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일을 했습니다. 애미야, 고기 다 구워졌니? 접시 비었다. 아니 이거 그만 굽고 우리 조카 며느리도 와서 좀 먹지. 아, 저 사람 많이 먹었어요. 놀러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니, 자식들이 데리고 안 다녀? 쟤네 얼굴 보기 힘들잖아. 큰 며느리가 시부모님 신경 쓰고 챙겨야지. 지 이쁨 지가 받는 거지. 그렇게 밥 한 숟갈 못 먹고 일만 하다가 드디어 밥을 먹으려고 자리로 갔는데 글쎄 고기 구운 것도 가져온 반찬들도 하나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게 빨리 와서 먹지. 뭐 한다고 지금 먹느라 그래. 아우, 참 굶뜨다 너도.
차키 어딨어? 자키 왜? 고기 사러 가게?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난 입도 아니야? 앉아서 처먹기만 하고 와이프 힘들게 일하는 건 안 보여? 이게 휴가야? 이게 휴가야! 어머머머, 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 언니, 그러게 평소에 며느리 군기 좀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조카 며느리 고기 못 먹어서 화났어. 얼른 가서 구워줘라. 너무 화가 난 저는 아이들도 냅두고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과 신우한테 번갈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시고 아빠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사람 대접 안 해준 적 있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딸 인간 취급 안 하면 앞으로 사돈 아들도 우리 집에서 인간 취급 안 해주겠다며 다시는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친정에서 쉬면서 휴가다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10년 묵은 채증이 뚫리는 느낌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시댁 휴가를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따로 제게 사과는 안 했지만 제 눈치를 많이 보고 함부로 하지 않고요. 남편분들, 시댁과 가는 휴가에 와이프도 똑같이 쉬게 해줄 자신 없으면 휴가 같이 가자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몇 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 마침 친구가 저와 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또 친구도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친구에게 많이 털어놓다 보니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제가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와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 때도 그 친구가 큰 힘이 됐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는 재혼을 망설였지만 폭력적인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모습에 신뢰가 쌓여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소식을 알린 후부터 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친구에게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 사진을 봐달라고 보내자 근데 너 재혼인데 굳이 흰드레스 입는 거 좀 웃기지 않아? 식장에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걸?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청첩장을 주려고 남자친구와 셋이 만나고 나서도 근데 아까 보니까 지윤 씨 눈빛이 좀... 너 전 남편이랑 비슷하지 않니? 어째 섬찟한 게 좀 그렇다? 야, 닮긴 뭐가 닮아? 너 말하는 거 진짜 너무 기분 나쁘다. 아니, 난 또 너 맞고 살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래?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연락와서 대뜸 차가 본인 거냐, 부모님 자산은 얼마나 되냐 하면서 남친 신상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너 나이 늦어서 임신 안 되면 손주 못 볼 텐데 시부모님 걱정 크겠다 등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구가 제 남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서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많이 맞고 살아 우울증이 있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저를 깎아내리는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친구에게 네 인생이나 걱정하고 내 결혼식 오지 말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혼식 후 다른 동창이 그 친구가 여기저기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전해주더군요. 참 씁쓸하고 서글퍼졌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보였던 그 행동들은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사람은 슬픈 일보다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복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기가 더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집착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 중인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곱니? 난 하루라도 빨리 시골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랑 결혼한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시어머님은 저를 무척 맘에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재촉하셨고 저도 상냥한 시어머니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을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서 가기로 했었는데요. 얘는 결혼식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가는 게 무슨 신혼여행이니? 그냥 가족여행으로 다 같이 가자. 이 아버지 싫다 그러면 우리 셋이 가면 되지 뭐. 귀찮게 뭐하러 같이 가? 난 안 가. 그럼 당신은 빠져. 우리 셋이 가지 뭐. 엄마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숙소는 어떡할 건데? 니네 방에 베드 하나 추가해서 같이 자면 되지. 뭐 어떠니? 엄마가 그냥 농담한 거야 여보. 알겠지? 정말 농담이었을까? 찝찝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어쨌든 무사히 신혼여행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님께 전화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아들, 잘 도착했니? 연락이 없길래. 아들, 잠자리는 어때? 아들, 아침은 먹었니?
저는 여행 내내 기분이 언짢았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에 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원래 신혼여행 끝나고 첫날 밤은 시댁에서 하루 보내는 건데 그 정도 상식도 없는 아이였다니 참 실망스럽구나.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여행 끝나고 시댁에 와서 하루 자고 가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데이트하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려고 하십니다. 어머 아들 저기 꽃핀 거 봐라.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용유를 사러 마트에 가고 없었고요. 그때 짝사랑? 어머님 전화 왔는데요. 아들 어머님은 제 남편을 짝사랑이라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님이 이렇게 제 남편에게만 집착하는 데는 시아버님 탓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어머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주말에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시어머님이 당연히 여행을 같이 가는 줄 알고 짐을 싸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단둘이 가자고 난리를 쳐서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께 주말 여행은 우리 부부끼리 갈 테니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보세요? 엄마? 아들 엄마는 심장이 너무 아파. 민지가 너무 부럽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살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외로워. 남편은 본인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으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외로워하는 시어머님을 볼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다들 시댁 때문에 문제 한 가지씩은 참고 산다며 네가 예민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해심이 없는 걸까요? 저는 한때 휴대폰 벨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전화는 꼭 사흘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는 사흘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고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사흘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시간이 흘러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깜빡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무슨 일 있니? 목소리 까먹혔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너 내가 사흘에 한 번은 꼭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니? 아, 네, 죄송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네 멋대로냐? 뭐지?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어머님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애써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사흘에 한 번씩 아들도 안 하는 전화를 꼬박꼬박 했지만 바쁜 일이 생겨서 가끔 제가 전화를 까먹을 때면 어머님은 다음날 전화를 걸어와 어김없이 비꼬고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 얼굴을 봤어도 안부 전화는 따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전화 한 번 받기가 참 치사하다. 별일 없냐? 어제도 봤는데요 뭐. 어제 봤어도 전화로 안부 묻는 게 가족 아니냐?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어머님한테 꼴랑 5분 시간 내서 사흘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천하의 나쁜 며느리라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지는 총각 시절에 하도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서 어머님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기 힘들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처가에 전화를 일절 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짜증이 나서 오기가 생겨 시어머님께 전화를 더욱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기타 등등 특별한 날에 전화를 했어도 사흘에 한 번 안부 전화는 또 따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납득이 안 됐고요. 인터넷에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사람들이 친정 부모님께 부탁해서 사위에게 똑같이 안부 전화할 것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매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라 처음 몇 번 협조해 주시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생신날이었습니다. 생신이 평일이라 이틀 앞당겨서 주말에 가족끼리 미리 식사를 했지만 그래도 당일 점심쯤에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받자마자 싸늘했습니다. 너는 시엠이 생일인데 전화를 아침부터 해야지. 점심 다 지나서 미역국 먹었냐고 지금 물어보냐?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라고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아들도 아침부터 안 하는 전화 며느리가 점심 했으면 그냥 고맙다고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저 어머님한테 사흘에 한 번씩 전화해서 할 말도 없고요.
앞으로 안부 전화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로 막 질렀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는 몇 년간 마음고생한 제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전해 듣고 집에 와서 저에게 를 떨길래 니도 네 엄마한테 안 하는 전화 왜 나한테만 하라고 냐고 로 갚아주고 한 번 더 전화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앞으로 안부 전화 안 할 거니까 네 어머니 외로운 건 자식인 네가 옆에서 챙기고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항상 순하게 받아주던 제가 눈이 돌아가서 난리를 치니 남편도 꼬리를 내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이 어머님한테 가서 정리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는 안부 전화를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무슨 일 있어도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뒤에서 제 욕을 얼마나 할지 상상도 안 가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슬그머니 어머님 날씨 추운데 잘 계시는지 전화 한번 넣어드려봐. 라고 할 때가 있지만 바로 제압해버리고 절대 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속병 들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궁금한 건 아들 안부 아닌가요? 무뚝뚝한 자식들이 살갑게 안 하니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 받고 대접받으려고 며느리 괴롭히는 나쁜 신부. 정말 신물납니다. 제 남편은 36살이 넘도록 아직까지 엄마 가슴을 만집니다. 엄마 우리 왔어. 왔어 우리 아들? 여보, 과일 좀 없어? 아 애들이 멜론 사온 거 있어. 그거 먹지 뭐. 저희 시아버지도 며느리인 제가 앞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시어머님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집니다. 제 대학생 시누이도 마찬가지죠. 아, 엄마, 알바 너무 힘들어. 아유 그렇게 힘들면 관둬야지 뭐.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님 가슴을 무슨 장난감처럼 시도 때도 없이 주무릅니다. 문제는 제 6살 딸아이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여자들만 보면 장난치며 가슴을 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혼을 내봐도 자기 아빠가 눈앞에서 매일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가슴 만지는 거 좀 그만할 수 없어? 왜 엄마 찌찌 만지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앵두도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밖에서 가슴 주무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보기 싫으니까 만지지 마. 천하문호 장모님 찌찌 안 만져? 당연하지. 나이가 몇 갠데 엄마 가슴을 그렇게 주물러? 징그럽게. 알았어. 앞으로는 안 만질게. 아버님도 내 앞에서 좀 그러시지 마시라 그래. 징그러워 진짜. 아우씨.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게 정상인가? 알았어. 여보가 싫다니까 안 할게. 야,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가슴을 만져? 그만해 이제. 아빠도 우리 보는 앞에서는 만지지 말고. 왜 그러니 새삼스럽게? 집사람이 만지는 거 징그럽고 이상하다고 하지 말래. 이제 조심해야지. 애들도 보는데. 참나, 걔 좀 어디 이상한 거 아니니? 자식이 엄마 가슴 만지는 게 뭐 어떻다고? 참나. 얘,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니? 엄마 가슴 만지는 거 싫다 그랬니? 아들이 엄마 젖 좀 만지는 게 뭐 어떻다 그러니? 너 참 이상한 애다. 어머님, 그 사람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 가슴을 만져요. 그게 뭐 어떻다 그러니? 왜 가족끼리 분란을 만들어? 이게 오죽 만질 게 없었으면 그러겠니? 그 후로 더 이상 제 앞에서 남편이 어머님 가슴을 쪼물락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랑 신우도 제 앞에서는 조심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가슴 문제만 없었으면 어머님이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을 텐데 그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냉랭해지셨기 때문이죠.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해서 별거 아닌 일로 분란을 만드는 건지 자꾸 고민이 됩니다. 이런 가풍을 가진 집도 있는 건가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남편한테 다시 어머님 가슴 좀 만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